자, 오늘은 대망의 구형 3 시리즈 투어링과 신형 3 시리즈 투어링을 비교하는 날입니다. 자, 저희가 신형 3 시리즈 영상 굉장히 많이 찍었는데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오늘 찍고 이제 한동안 안 찍을 거예요. 드디어 이제 투어링을 비교하게 되는데, 자, 제 차는 320i 투어링 M 스포츠 모델입니다. 후륜구동이고 2.0L 4기통 엔진이 들어가 있는 모델이에요. 그리고 오늘 시승하게 되는 모델은 M340i 투어링 X 드라이브 모델입니다. 그래서 4륜구동 모델이고 직렬 6기통 엔진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동일한 모델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시승은 M340i 모델만 할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본격적으로 드라이빙에 앞서서 두 차의 달라진 점들을 살펴볼 건데, 자, 새롭게 바뀐 부분, 특히 실내 같은 구성에 있어서는 신형 모델이 압도적이지만 제가 찬찬히 살펴보니까 빠진 옵션들이 많이 있거든요. 자, 먼저 헤드램프 디자인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제 차 같은 경우는 레이저 램프, BMW가 엄청나게 자랑을 했었던, 가격도 어마어마하게 비싸고 모양도 예쁜 레이저 라이트가 들어가는데, 자, 신형 모델은 전부 레이저 라이트가 삭제가 됐습니다. 이거는 뭐 3 시리즈 뿐만 아니라 BMW 전 모델에서 레이저 라이트가 사라지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 투어링 모델은 어쨌든 공간이 굉장히 중요하고 공간을 어떻게 실용적으로 쓸 수 있느냐가 핵심이거든요. 자, 이 구형과 신형을 비교했을 때 구형이 조금 더 갖춰놓은 구색이 좋습니다. 특히 트렁크만 보더라도 구형 모델 같은 경우는 일단 간단하게 레버로 트렁크에서 시트를 접을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런데 신형 모델은 그 레버가 삭제가 됐고요. 그리고 제 차 같은 경우도 트렁크 밑바닥에서 고무 패킹이 살짝 올라와서 주행 중에도 움직이지 않게끔 해주는 이 부품이 있는데, 심지어 2천만 원 정도 더 비싼 모델에서도 그게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뒷좌석에 이 열선 시트까지도 지원을 하지 않고 있어요. 이런 부분이 좀 빠졌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가격은 조금 내려가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제 직업이 아무래도 자동차를 굉장히 많이 타게 되다 보니까 주변에서 자동차 추천을 많이 해달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 M340i 정도 되는 차는 진짜 제가 자신있게 추천해 드릴 수 있는 자동차 중에 하나예요. 자, 가격이 8천만 원이 넘다 보니까 누구나 선뜻 구매하기 쉬운 자동차는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여유 있으신 분들, 특히나 고성능 자동차를 원하면서 실용적인 부분까지 챙기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최고의 선택지 중에 하나입니다. 자, 신형 모델은 이 헤드램프뿐만 아니라 M340i의 특징이기도 했었던 그릴도 디자인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아래쪽 범퍼도 일반적인 신형 3 시리즈와는 조금 다르고요. 특히나 머플러, 그리고 공기를 가르는 이런 디퓨저 디자인도 크게 차별화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사이드미러도 M 모델들에 들어가는 사이드미러처럼 디자인이 새롭게 변경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실내는 제가 여러 번 보여드렸지만 이렇게 새로운 디자인의 디스플레이도 놓였고, 자, 이 안쪽의 그래픽도 전부 처리를 굉장히 잘 해놓았습니다. 자, 요즘 신형 3 시리즈를 워낙 많이 시승하다 보니까 바뀐 디자인이 마치 제 차의 디자인처럼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확실히 그래도 탈 때마다 부럽긴 합니다. 자, 이 차는 이름 앞에 M이 붙은 것처럼 일반적인 BMW 3 시리즈보다는 M3와 조금 더 닮아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일단 엔진도 M3와 동일하게 직렬 6기통 터보 엔진을 사용합니다. 자, 최고 출력은 380마력대, 그리고 최대 토크는 51kgNm나 됩니다. 자, 이 정도 출력은 3 시리즈 정도 크기에서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줄 만한 수치입니다.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도달하는 게 4.5초에 불과하거든요. 사실 이 정도만 돼도 오래전 기준이라면 뭐 M3급이라고 말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대신 예전에 M3에 비해서는 훨씬 더 운전하기가 쉬워졌고 출력을 바퀴에 전달하는 것도 꽤나 부드러워졌습니다. M의 대중화라고 해야 될까요? 사실 이 차는 누구나 쉽게 운전할 수 있고 누구나 이 고출력을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게 특징입니다. 사실 M3, M4 이런 본격적인 고성능 모델은 운전하기 까다로운 상황도 많고 언제나 아드레날린을 막 분비하기 때문에 이게 장거리 주행에 결코 편한 자동차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승차감도 상당히 딱딱한 편이고 뭔가 안락하게 자동차를 타는 느낌이 아닌데, 자, 이 절충안이라고 할 수 있는 M340i 뭐 일상적인 주행에서는 굉장히 부드러운 승차감을 보여주기도 하고, 이렇게 컴포트 모드나 에코 모드에서는 뭐 배기 사운드가 크게 실내로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사실 뒤에 붙어있는 엠블럼만 교체를 한다면 뭐 와이프에게 이 차 그냥 320i야 라고 해도 모를 수 있어요. 그 정도로 이 극단적인 모습을 전부 가지고 있는 자동차입니다. 자, 이제 내년에 M3 투어링이 국내에 출시가 될 텐데, 외건의 끝판왕이라고 부를 수 있는 모델임에도 사실 온 가족을 태우고 다니기에 그렇게 편안하진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이 M340i는 뭐 패밀리카로서도 전혀 손색이 없을 정도로 다양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초기형 모델과 파워트레인 측면에서는 다른 게 없습니다. 동일한 엔진, 동일한 변속기, 동일한 최고 출력, 동일한 최대 토크를 보여주고 있어요. 요즘 독일차뿐만 아니라 모든 자동차 브랜드들이 그렇죠. 이 엔진 개발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오히려 전기차 쪽, 친환경 자동차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서 이 파워트레인에 있어서 드라마틱한 변화는 없습니다. 그래도 벤츠 같은 경우는 하이브리드 시스템도 도입하면서 좀 극적인 변화를 시도는 하고 있거든요. 근데 BMW는 여전히 이 고성능 모델에는 기본적으로 기통수가 많은 엔진을 넣고는 있어요. 자, 최종적으로 같은 출력이라고 하더라도 이 작은 엔진에서 출력을 짜내는 것과 조금 더 기통수도 많고 배기량도 높은 엔진에서 좀 여유롭게 출력을 뽑아내는 느낌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직렬 6기통은 BMW를 대표하는 엔진이기도 했고, 누구보다 직렬 6기통을 잘 만드는 회사가 BMW이기 때문에 M340i, M3, M4 이런 모델들에서 보여주는 이 직렬 6기통의 파워풀한 느낌, 그리고 부드러운 감각,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게 느껴집니다. 자, 320i M 스포츠 모델 같은 경우도 배기 사운드가 일반적인 럭셔리 모델에 비해서는 확실히 증폭되는 감들이 있거든요. 서킷에서 레드존까지 엔진 회전수를 사용했을 때는 약간이지만 이 팝콘 터지는 소리도 나긴 하거든요. 하지만 M340i의 사운드와는 완전히 비교를 할 수가 없는 수준입니다. 엔진 소리 자체도 확실히 4기통과 6기통의 차이가 많이 있는 편이고, 사운드도 확실히 잘 다듬어 놨죠. 그리고 자, 이렇게 속도를 줄이거나 다운시프팅을 할 때 뒤에서 터지는 팝콘 소리도 굉장히 예쁘게 실내로 들어옵니다. 자, 높은 엔진 출력만 가지고 있는 게 전부가 아니라 고성능 자동차의 감성적인 부분까지도 굉장히 잘 간직하고 있는 모델이에요. 320i 모델이나 M340i 모델이나 자동차의 이 주행 느낌은 거의 비슷합니다. 스티어링 휠을 돌렸을 때 그런 즉각적인 반응이나 가속 페달이나 이 브레이크 페달의 민감함, 이런 부분은 상당히 닮아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저는 요즘 들어서 제 차의 그 180마력 정도의 출력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M340i는 그런 갈증은 전혀 느껴지질 않습니다. 자, 다만 아쉽게 시승차는 지금 기본 5위 타이어가 아니라 겨울용 타이어가 장착이 돼 있고, 뒤쪽의 사이즈도 조금 다르거든요. 앞쪽에는 둘두로 40, 19인치, 그리고 뒤에는 255, 355, 19인치가 들어가는데, 이상하게 지금 뒷바퀴에는 235 사이즈가 끼워져 있고, 타이어는 금호의 윈터크래프트 타이어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 크기에 맞는 여름용 타이어를 장착하고 시승을 한다면 또 느낌이 많이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뒷바퀴가 순정에 비해서 굉장히 얇아진 상태지만, 그럼에도 자, 이 차의 운전 재미가 크게 줄어든 것 같진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기온도 굉장히 낮은 상태다 보니까 코너를 돌면서 가속 페달을 밟을 때 뒤가 조금씩 미끄러지는 느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서도 이 겨울용 타이어와 엑스드라이브가 효과적으로 굉장히 빠르게 대응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얘기가 조금 새는 거긴 한데, 지금 제 차에는 넥센 타이어의 겨울용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고, 시승차에는 금호의 겨울용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이 금호 타이어의 겨울용 타이어가 조금 더 부드러운 것 같아요. 승차감이나 요철 지날 때 반응들이 조금 더 소프트한 느낌이 듭니다. 주행 모드는 에코프로, 컴포트, 스포츠 모드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스포츠 플러스까지도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어찌 보면 조금 애매한 자동차가 될 수 있는 모델인데, 그만큼 BMW가 전략적으로 이 차를 세팅을 잘 해놓은 부분들은 에코프로, 컴포트, 스포츠 플러스, 이거 다른 BMW에도 있는 거긴 하지만
이 성격의 차이가 워낙 크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 차는 많은 역할을 해야 되기도 하고, 실제로 소비자들이 이 차를 어떻게 쓸지 BMW가 장담을 또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맞춰주다 보니까 주행 모드에 따라서 달라지는 자동차의 성향이 굉장히 크게 느껴집니다. 자,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맞습니다. 부럽습니다. 자, 이게 신형 모델이라서 그런 건 아니고 M340i가 보여주는 가지고 있는 매력이 워낙 출중하기 때문에, 사실 저도 제 차를 사기 전에 M340i 이미 뭐 시승도 해봤고 여러 차례 경험을 했었지만 굉장히 합리적인 자동차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어찌 보면 이런 좀 애매하게 포장이 되고 애매하게 묶일 수가 있는데, 이 고성능의 매력도 마음껏 보여주고, 자, 일상적인 영역에서도 뭐 승차감이나 적재 공간, 뭐 실내 공간, 활용성 이런 부분에서도 매력이 워낙 높기 때문에 사실 뭐 시승하기 전에도 굉장히 만족스러울 것 같았는데, 실제로 시승을 해보니까 새롭게 바뀐 부분들까지 더해지면서 만족도가 더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M340i, 자, BMW 40 라인업, 뭐 50 라인업 이런 모델들을 굉장히 추천을 드리고요. 분명히 할인도 많이 할 거기 때문에 운이 좋으시다면 7천만 원대 후반 정도에서는 구매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한 작년까지만 해도 역시 투어링의 끝판은 M340i다, 이걸 이제 목표로 기변을 좀 노려봐야겠다 생각을 했지만, 이제 내년 곧 있으면 우리나라에 M3 투어링이 나옵니다. 제가 심각하게 고민을 좀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M3 투어링이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에게는 최적의 선택일 거고, 320i가 조금 아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도 최적의 선택이 될 겁니다. 너무 SUV만 좀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투어링 외건 모델, 외건에서도 좀 빠른 모델들 경험해 보시면 이 외건에 대한 선입견도 많이 사라지실 거고, 이래서 이 40i 모델들이 좋다고 하는구나, 이런 것도 쉽게 느껴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한동안 이 3 시리즈 영상은 제 차 외에는 이 신형 모델들은 다루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